안녕하세요, 여러분. 욕심, 불평, 불만, 결핍으로 살아가는 작은 나와의 동일화를 깨고 외부 세계와의 분리를 넘어 모든 것이 문제없이 완전하며 나 또한 그러함을 아는 존재 자체의 평온을 향해 가는 셀프빙 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상 활동 시 짜증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또 밤에도 그리 시원하지 않아서요. 수면에도 지장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가능하면 외부 활동은 최소한으로 하시고요. 먹는 것도 신경을 쓰셔서 컨디션을 유지해 가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중요한데요. 야식과 밤늦게 하는 운동은 이런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주무시기 전에는 간단히 스트레칭, 절하기, 두드리기, 그리고 잠시의 명상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꼭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데는 일기 쓰기 또는 좋아하는 구절 따라 써보기 등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개인 맞춤형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참고로 제 채널은 도서 낭독 채널이 아닙니다. 공유하고 싶은 도서의 요약과 잠깐의 낭독 그리고 저만의 해설 그리고 아직 참여가 없으시지만요. 댓글을 통한 느낌 공유를 마음 공부의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몸 공부는 요가와 우리 운동을 통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께 마음으로 몸으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위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너스 영상 같은 것입니다. 제가 쭉 진행하고 있는 세도나 마음혁명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북튜버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읽어보니 저도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책 제목은 꿈의 기술입니다. 영어 원제는 The Message of a Master입니다. 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2004년 출간되었고요. 1세만 발행이 되어 있네요. 저자는 존 맥도날드, 옴기니는 나혜목 선생님입니다. 절판 도서라서 저도 도서관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겨우 찾았는데요. 이잡듯이 뒤진 건 아닙니다. 요즘은 원체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치 기능이 좋아가지고 광역시 시립도서관 소장 자료로 찾았는데 집에서 꽤 멀더라고요. 여러분도 절판 도서 같은 경우는 꼭 비싼 값에 이렇게 사지 마시고 도서관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페이지나 내게 꽂히는 페이지는 휴대폰 같은 걸로 촬영을 하셔서 자주 보시면 되지 않나 싶네요. 이 책의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존 하리차란의 파워포즈와 그 구성이 유사합니다. 파워포즈에서는 주인공이 저자 강연회에 가서 팬 사인회를 하고 그 저자에게 받은 원고를 기술하는 식인데요. 이 책은 화자가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를 통해 마스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가 화자와 그 동료들에게 삶의 비밀을 알려주는 구성이에요. 목차는 간단합니다. 저자 서문, 그리고 1장, 그를 찾아가는 여행 2장,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받다, 그리고 역자 후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약 40페이지에 걸쳐서 절망에 빠진 화자, 자, 이후부터는 나라고 하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화자가 같은 상황에 있던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도 활기 있고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로 바뀐 것에 놀라게 되고요. 그 친구를 통해 그가 한 현자를 만났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 변화에 놀라면서 그 현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느 날 나는 그 현자가 묵고 있는 호텔을 알게 되고 나와 비슷하게 목마른 다른 동료들과 그곳에 찾아가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포기하자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새벽녘 호텔 로비에 앉아 있다가
뒤에서 드디어 그가 나타났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정말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1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장은 약 50페이지 분량으로 이 현자의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됩니다. 먼저 요약해서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발췌독을 해 드릴게요.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내가 사는 인생의 길을 찾고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풀어보자면 오리엔테이션, 즉 준비 작업, 그리고 번작업, 그 다음 유지하기,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간단하죠? 오리엔테이션, 번작업,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준비 작업은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그동안 살면서 쌓아둔 것을 버리고 최대한 간소화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과 유사한데요. 물리적인 짐만 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것,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머릿속에 감정과 생각, 이미지, 소리 등으로 여기저기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생각, 감정들을 한번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나눠보세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정리하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요, 일단 다른 종이에 옮겨 쓰시고 서랍에다가 넣고 잠가 버리거나 과감히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서랍에 넣어 두시는 이유는요,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면 그 이후에 서랍의 것을 하나씩 빼보려고 하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도 필요한 것 중에 충족되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번작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정신 혹은 지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신체, 물리적 신체의 대사를 움직이는 지성으로 이것은 스스로 컨트롤합니다. 둘째, 내면의 정신으로 이것은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는 한계도 없고요. 선악도 모릅니다. 아마도 무의식과 비슷한 겁니다. 셋째, 외면의 정신인데요. 이 외면의 정신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정신은 그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신체 대사를 움직이는 지성, 둘째로 내면의 지성, 셋째로 외면의 지성 혹은 정신. 자, 특히 이런 외면의 정신은요, 이 역할 자체가 내면 정신에게 자기 자신의 주인, 즉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욕망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의 정신, 내면의 에너지는 그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우리의 욕망은 현실에서 실현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외면 정신이 그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 변화가요, 봄바람 수준입니다. 어떻게 불지도 모르고 어디서 불지도 모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거 완전히 누구 노래와 비슷하죠? 내면 정신은 완전 신뢰 이해에 그 어떤 개념도 없습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애가 막강한 레이저건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순진한 막강 파워가 외면 정신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마구 에너지를 분출해 됩니다. 물론 에너지 낭비로요, 무엇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고요. 또는 파괴적으로 분출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이 내면 정신이 방향을 트는데 이 내면 정신은 어느 한 방향으로 이 자신의 에너지의 방향을 돌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이 걸리는데 도저히 외면 정신의 이 산만한 욕구 분출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본 작업을 통해 외면 정신을 길들여서
나의 꿈을 이뤄봅시다. 본작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본작업을 통해서 이런 산만한 외면정신을 트레이닝 시켜보고 그것을 나의 꿈을 이뤄가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본작업의 세 부분은요, 목표 설정, 두 번째 심상화, 세 번째 명상을 통한 강화가 그것입니다. 준비 작업을 잘 하셨다면 남은 미충족 필요 조건을 보세요. 자, 목표 설정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지금 나한테 충족되지 않은 내가 필요한 것. 일단 목표를 설정하셨으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도 좋고 가시적으로 그림, 사진 등을 붙여도 됩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산만한 외면정신에게 규범을 부여합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방황하다가도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듯이요, 목표는 외면정신의 집입니다. 목표 설정을 통해서 정신이 본자리로 매일 돌아온다 해도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밭에다 씨를 뿌리면 물을 주듯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두 개의 과정은 가능하면 자주 매일 하십시오. 심상화는 그것이 이루어진 광경을 마음속에 그리는 작업입니다. 심상화가 잘 안 되시는 이유가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청소, 정리 작업과 목표 설정 작업을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무작정 뭘 원해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뭘 상상하려 해도 지금의 문제 또는 질서 없이 어질러진 지식이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요, 하루 한 번은 심상화를 해서 나의 꿈에 욕망에 물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을 향해 전진하고 물을 줘서 키우는 생명력을 충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 심성화를 하는 것과 목표 설정을 하고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에너지, 나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력을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단어를 쭉 늘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중 나에게 확 다가오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명의 언어 내면화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앤서니 라빈스의 신경 언어학 체계와 유사하게 느껴지는데요. 화면에 지금부터 쭉 늘어지는 단어들을 보시고요. 그 중에 특히 와닿는 단어를 나와 연결시켜서 생명력을 충전하십시오. 지금부터 대략 1분간 단어들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 보셨나요? 이 단어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시고요. 여러분께서 필요한 단어는 추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내 마음이 산란하고 계속해서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명상은 지양하십시오.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나에게 활력이, 지금 내가 보면 활력이라는 단어를 읽었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꽂힌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그 우리가 음식을 딱 이렇게 봤었을 때 땡기는 음식 있잖아요. 그게 내 몸에 부족한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봤는데 거기에 확 끌린다는 것은 지금 그 단어의 에너지가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나와 연결시켜서 나는 활력 있다, 나는 지혜롭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한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건데,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 단어를 연관 짓게 되면요, 저자가 말하기를 그런 의심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끼어들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책에 나온 법칙은 모두 나름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페이지부터는요, 이 법칙의 활용과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출판사 21세기 북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도서 총량의 8% 정도를 낭독할 수 있게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만 제가 발췌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법칙을 거침없이 활용하라. 이 법칙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돈이나 친구, 세력가를 이용해 목표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칙은 적어도 여러분의 지위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재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다는 사실 외에는 인생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먼저 확고한 목표를 정해 그 목표를 내 안에서 다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생각한 뒤 한 가지 최종 목표를 정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아득히 먼 목표일지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매달 수입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면 임금 인상과 더불어 진급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최종 목표와 가장 근접한 첫째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첫째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즉시 윗단계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외면의 정신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곧장 타성에 젖어버리는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면의 정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정신없이 그 목표를 달성해야 했어. 겨우 다 끝이 났으니 이젠 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너는 쉴 수 없어. 난 이미 너에게 또 다른 임무를 부여했으니까. 일단 다음 목표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었다면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십시오. 그 추진력이 커지면 여러분의 발전 속도도 점점 빨라져 결국에는 거의 눈 깜짝할 새 목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는 이러한 과정은 씨앗에 일어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씨앗이 어두운 흙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자기 세포 속에 담긴 그림을 겉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생명의 법칙에 따라 씨앗은 빛을 찾아 싹을 틔웁니다. 또 동시에 자양분을 찾아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던 싹이 만약 무언가에 부딪히면 새싹은 그 장애물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비켜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은 다시 땅에 떨어져 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흙 속에서, 즉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니까요. 위대한 모든 생각들 역시 내면에서 발전합니다. 자, 언제까지 여러분은 이 위대한 과정을 곁눈질로만 보실 건가요? 아직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우신가요? 물론 아니겠죠. 여러분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싹이 트는지 보려고 정원을 파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씨앗이 존재 법칙에 따라 잘 자라리라 믿고 있으면 어김없이 싹이 틉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의 목표가 세상에 표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주의 법칙을 무효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도록 양분을 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할 일은 끝입니다. 그 다음은 우주의 법칙이 제 소임을 하도록 맡겨놓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 행동, 비난, 부러움, 질투, 증오 등으로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게든 다른 무엇에게든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확실하게 돕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은 그만큼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귀중한 생명력의 일부를 그 저항의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분노를 터뜨린 후 기진맥진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지친다는 것은 소모를 뜻합니다. 무언가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생명력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한 예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존재의 주인으로서 굳게 버텨라. 자, 목표 설정을 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 에너지 충전을 하시면서 자기 존재의 주인으로 굳게 버티는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불 때 어떤 태도이던가요? 바람은 자신을 방해하는 힘이 사람이건 장소건 물건이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냉정합니다. 태양은 빛나고 비는 내리듯 바람은 한결같이 불어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게 도움을 주거나 해를 입히기 위해서 부는 게 아니지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의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입니다. 흔히 여러분은 자신의 포부를 마음 깊숙한 곳에 비밀로 간직합니다. 그러면 강압과 복종 앞에서 반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외면의 정신은 당신의 그 목표에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이 외면의 정신은 우란에 갇힌 성난 황소처럼 여러분의 제시하는 방법만 빼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면의 정신은 당신의 목표가 부질없다는 논쟁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입니다. 당신을 유혹해서 계획과 야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고 활동 속도를 늦추고 당신을 위해 운영되는 법칙의 힘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그 모든 방해 공작에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나에게 복종하라. 나는 너의 주인이다. 자기 존재의 주인으로서 굳건히 버티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십시오. 이따금 낯선 장소를 통과하거나 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지혜로운 내면의 정신이 핸들을 잡고 있다면 가장 먼 길처럼 보이는 길도 빠르게 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충고가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조금씩 실행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이 점점 커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질들은 자기 존재의 일부가 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목표를 꾸준하게 추구하고 그 일을 철저히 비밀로 한다면 외면의 정신은 증가하는 에너지를 분출시킬 탈출구를 찾지 못해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보일러에 꽉 찬 증기가 안전 밸브를 통해 분출하듯 한 곳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바로 그 출구로요. 꿈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여러분의 목표는 달성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오늘은 존 맥도날드의 꿈의 기술에 대해서 절판된 도서지만 책의 내용이 너무 좋고 또한 특히 목적이나 목표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도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